안녕하세요. 제이프렌 장감독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DJI 아바타 36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김포공항이고요. 오늘 제주도를 가려고 합니다. 제가 도시에서 아바타 360의 비행을 해봤는데 아바타 360이 특화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연 풍경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제주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리뷰를 하기 전에 하나 이야기를 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DJI 미니 5 프로가 가장 빠르게 주문을 했는데 배송이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바타 360 또한 DJI 스토어에서 주문을 했는데요. DJI에서 임의로 아바타 360 주문을 취소시켰습니다. 저한테만 일어나는 일인지 전산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DJI 측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로 가서 아바타 360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카메라 이름에 아바타가 들어가고 외형도 아바타처럼 생기다 보니까 아바타의 경쟁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네오2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바타2하고 비교를 해보면 육안으로 보기에 렌즈는 아바타2보다 큽니다. 실제 센서도 아바타2보다 큰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기체의 폭은 아바타2보다 넓어졌는데요. 높이는 낮아졌습니다. 아바타2의 핵심은 M모드, 즉 아크로 모드인데 가장 큰 차이는 아바타는 아크로 모드가 가능한데 아바타 360은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크로 모드의 아바타2의 움직임을 아바타 360으로 구현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바타 360을 아바타2하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통점은 고글과 모션 컨트롤러를 사용 가능하다는 것과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네우프 스타일로 사람과 충돌하여도 기체와 사람 모두의 데미지를 감소시킵니다.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좁은 곳에 들어가고 후보정에서 다이나믹하게 편집을 하는데요. 이 기체의 특성상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게는 455g으로 4종 자격증에 해당합니다. 비행시간은 공식 스펙은 23분인데요. 이건 배터리 소진으로 강제 착륙할 때까지이고 제가 배터리 30%에 안정적으로 착륙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비행을 했을 때는 약 13분에서 15분의 비행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카메라는 4K 기준으로 앞에, 뒤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비행을 하게 되면 카메라가 이렇게 위와 아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1.1분의 1인치 정사각형 센서 2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각 카메라는 4K 60프레임을 지원하는데요. 각 카메라의 화각은 200도인데요. 위로 200도, 아래로 200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면에 화면이 겹치는 구간이 발생하는데요. 이 구간을 소프트웨어로 기술이 티가 안 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K라 하는 건 360도 영상을 다 사용할 때만 8K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바타 360의 4K 카메라를 200도라고 했을 때 아바타2의 화각인 155도로 했을 때는 4K보다 못한 해상도를 유지할 수 있고요. 미니 5 프로의 화각인 84도로 크롭을 하게 되면 절반 정도의 크롭이 되기 때문에 FHD나 FHD보다 조금 좋은 화질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K의 드론이라고 해도 편집에 따라서 아바타2나 미니 5보다 해상도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듀얼 렌즈 때는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단일 렌즈를 사용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DJI 미니 5 프로처럼 기계식 짐벌이 장착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영상의 떨림을 소프트웨어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결과물에만 영상이 흔들리지가 않고요. 제가 컨트롤러에서 보는 영상은 흔들림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센서 드론이나 360에서 듀얼 렌즈를 사용을 했을 때 안정적인 영상을 보며 비행할 수는 없습니다. 싱글 렌즈로 비행을 할 때는 200도의 화각이 생각보다 좁아집니다. 옆에 가드와 후보정에서 떨림을 잡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해상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아바타 360은 ND 필터가 장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미니 5 프로나 아바타 2로 할 수 있는 영상을 싱글 모드 렌즈로 사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바타 360에서 듀얼 렌즈 외에 싱글 렌즈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60 드론으로 영상의 해상도는 떨어지지만 조금 더 편집의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영상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미니 5 프로나 아바타 2처럼 단면만 촬영이 되지만 해상도가 조금 더 뛰어난 영상을 얻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상도가 떨어지는데 아바타 360을 왜 쓸까? 결과물만 놓고 봤을 때는 아바타 360은 인스파이어 3나 매빅 4 프로, 아바타 2 등 DJI에서 나오는 모든 드론의 비행 기술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잘 믹스해서 영상을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멋있고 괜찮은 영상을 만들 수는 있는데요. 다만 미니 5 프로처럼만 편집을 하고 아바타 2처럼만 편집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미니 5 프로나 아바타 2를 사용하는 게 더 좋고요. 이 영상 하나로 센서 드론처럼 편집을 하거나 FPV처럼 편집을 해서 여러가지 앵글을 믹스한다면 아바타 360만의 매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바타 360이 출시를 하고 많은 분들께서 가장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티칭 문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영상이 예쁘고 잘 찍었어도 가운데 울렁임이 생기면 영상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이 테스트를 해보고 촬영을 해봤는데요. 스틱을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은 스티칭이 발생을 하고요. 영상을 같은 속도, 같은 방향으로 부드럽게 비행을 하게 된다면 스티칭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도 변화가 크지 않게 같은 속도로 직진을 하거나 같은 속도로 대각선으로 비행을 해도 괜찮고요. 일정하게 같은 속도를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급커브 등을 틀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부드럽게 비행을 하여도 피사체에 근접 비행을 하게 되면 스티칭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아바타 360에 M모드를 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크로 모드로 비행을 할수록 아바타 360에 스티칭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넣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넣어준다라고 하면 영상미적인 것을 떠나서 그냥 소비자가 재미있게 드론을 즐길 수 있는 방향적으로 넣어줄 건데, 즐기고 한 다음에 그래도 영상이 되게 후지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M모드, 아크로 모드를 넣어주는 데는 조금 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영상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실제로 아바타 360의 영상 구현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좁은 다리를 뒤로 통과하는 영상도 손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면만 보고 비행을 했지만 편집에서 뒷부분의 영상을 사용한 것이죠. 이걸 응용하면 자동차 창문처럼 좁은 것을 통과를 하면서도 영상의 앵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FPV로 비행을 할 때는 실제로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차량의 파손 위험도 있습니다만 아바타 360으로는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기술인 FPV에서 다이브를 하면서 시점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밑에만 보고서 내려왔지만 다이브를 하면서 시점 변경까지 가능했습니다. 물론 이것의 단점이 있는데요. 내려올 때 구조 탓인지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아서 바람이 불 때 빠르게 내려오는 것이 어렵고요. 실제로 내려오는 속도 또한 느리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로 촬영을 한다고 하여도 편집에서 속도를 빠르게 해야 하는데 360 드론이 내려오는 밑에 사람이나 자동차 등 움직이는 피사체가 있다면 빠르게 편집을 할 때 사람과 차도 빠르게 편집이 되기 때문에 영상 편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등의 다이브 촬영을 할 때는 움직이는 피사체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풀립도 손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풀립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영상의 흐름을 봤을 때 풀립이 들어간 것을 어지럽게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자주 사용했을 때 오히려 영상의 집중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구형 편집 또한 전체 영상에서 어쩌다 한두 번이지 자주 등장할 만한 편집 기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상을 그냥 촬영을 하고 나중에 편집을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식의 편집을 할지 생각을 해놓고 그 영상을 360도로 담는 게 아바타 360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인텔리전트 기능 중에 눈여겨본 것은 스포트라이트 프리 모드 하나입니다. 이건 인스파이어의 2인 모드를 혼자서 손쉽게 구현이 가능하고요.
별도의 편집 없이 싱글 렌즈를 사용한 것처럼 스튜디오에서 내보내기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트래킹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스파이어 2인 모드처럼 촬영을 하는 장면이 일부 센서 드론에서 1인 모드로도 가능하기도 하지만 이는 굉장히 숙련자여야 가능하고요. 이렇게 손쉽게 2인 모드의 앵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아바타 360 스포트라이트 프리 기능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액티브 트랙인데요. 사실 액티브 트랙의 메리트를 잘 모르겠습니다. 기체 같은 경우에는 미니 5 프로랑 비교를 했을 때 따라오는 것은 비슷했고요. 실제로 앵글 같은 경우에도 액티브 트랙에서 그렇게 후편집으로 많은 것을 편집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트랙이 주로 촬영을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비행시간도 길고 해상도도 더 좋은 미니 5 프로로 촬영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량이나 다른 것을 촬영을 한다고 하여도 액티브 트랙 기능을 이용을 할 거면 미니 5 프로가 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집은 좋은 것보다 싫은 게 훨씬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일 자체의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AK 60프레임으로 다 촬영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 1분에 약 1.3GB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1분에 1.3GB가 되는 영상을 DJI 스튜디오를 모두 돌려야 합니다. 아바타 360 영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DJI 스튜디오를 한 번은 꼭 거쳐야 하는데요. 이것도 렌더링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컴퓨터 사양이 고사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렌더링을 하게 되면 영상 파일은 더 커집니다. 2분을 촬영한 영상 원본은 3GB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DJI 스튜디오를 돌려서 내보내면 5.7GB가 됩니다. 만약에 360도 원본과 DJI 스튜디오에서 한번 돌린 영상을 같이 보관한다라고 하면은 2분 영상에 8기가가 넘기 때문에 이는 파일을 보관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편집을 먼저 이야기했지만 기능 중에서 스포트라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스포트라이트 프리 모드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프리 모드에서 촬영을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후편집에서 인텔리전트 트래킹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텔리전트 트래킹은 생각보다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촬영을 하고 DJI 스튜디오에서 인텔리전트 트래킹을 사용을 하기보다 기본적으로 촬영을 할 때 스포트라이트 프리 기능을 이용을 해서 촬영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DJI 스튜디오 인텔리전트 트래킹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컴퓨터 사양에 인텔리전트 트래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촬영을 하실 때 현장에서 스포트라이트 프리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DJI 스튜디오 튜토리얼 같은 걸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도 있으셨는데요. 사실 별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DJI 스튜디오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여기에 있는 기본 럿, 색감 같은 경우에도 마음에 드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촬영을 한 것을 그냥 내보내기만 하고 파이널 컷이나 별도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더 좋다고 느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아바타 2보다 미니 5 프로를 경쟁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미니 5 프로와 비행성, 가격 등 여러 면에서 비슷합니다. 다만 두 기체 중에 어떤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고요. 내가 활용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맞는 드론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니 5 프로는 세로 모드 촬영을 지원합니다. 더치 앵글도 물론 가능하죠. 아바타 360이 정사각형 센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촬영을 해서 가로 세로 영상을 둘 다 쓸 거라면 아바타 360도 좋은 선택입니다. 미니 5 프로 같은 경우에는 RC 프로 2를 지원을 해서요. 세로 모드 촬영을 할 때 큰 화면으로 세로 영상을 볼 수가 있지만 아바타 360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세로 편집을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고 그리드 등을 이용을 해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니 5 프로보다는 조금 불편합니다. 다만 미니 5 프로를 구매를 할 때 미니 5 프로의 가격만큼 비싼 RC 프로 2를 구매를 하는 것이 맞냐라는 의문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아바타 360과 똑같은 RC2로 비행을 해야 하면서 화면 비율은 아바타 360과 똑같이 보게 됩니다. 또한 미니 5 프로는 2배 줌을 지원합니다. 디지털 줌이기는 한데요. 이 2배 줌 화각에 아바타 360을 맞추게 되면 사실 게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바타 360의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피사체에 조금 더 망원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면 미니 5 프로가 더 좋은 대안입니다. 물론 반대로 미니 5 프로보다 더 광각인 영상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바타 360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있는데요.
화각이 넓어질수록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DJI 아바타 360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스티칭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바타 360이 생각보다 괜찮은 기체였습니다. 가격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 구매하기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용량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 비행시간이 짧기도 하고 편집에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하는 게 단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가 어렵고 내가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서 비행을 하는 분들이라면 아바타 360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는 말이 8K지 4K 영상을 크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상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날씨가 안 좋은 날 촬영을 한다면 영상의 퀄리티는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메인 기체, 센서 드론이던 FPV 드론이던 별도로 기체를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거기서 얻을 수 없는 앵글을 아바타 360으로 구현하는 서브 기체 정도의 포지션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아바타 360 한 대로 메인 기체로 멋있는 영상을 촬영을 하고 해상도가 높은 영상을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드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